안녕하세요. UOS 입시 만담 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상황에서 도대체 내가 인재인지 어떻게 알고 평가하냐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한별 선생님하고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있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원래 활용됐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말 그대로 자기를 소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내 학생부를 이런 식으로 봐주세요 라고 하는 약간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서류였습니다.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 자체가 학생부에 기초한 내용인지를 우리 대학에서는 중요하게 교차 평가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확인된 내용을 통해서 면접할 때 심층 질문으로 연계를 했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제일 잘했던 거 아니면 제일 열심히 했던 거를 아무래도 돋보이고 싶으니까 자기소개서에 썼을 확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그거랑 연계된 학생부 내용이 이제 면접 질문이랑 연계돼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평가에는 사실 이 자기소개서가 없어서 우리가 온전히 학생부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기소개서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소개서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역할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 나 이렇게 학교생활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부각을 시키고 싶은데 그렇죠. 내 상황이나 이런 맥락적인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의 좀 어려움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학생부는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데 네. 이거는 분명히 학생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내 학생부는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이 가능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물론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100% 다 신뢰하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일단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의 내용을 좀 포장하는 거에 좀 치우친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에서 자기소개서는 우리 학생들이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 탐구의 질이나 가치가 높았는지에 대해서 서류 평가하고 다시 한번 면접을 통해서 심화 질문을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학생 본인의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서류였잖아요. 본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서류였다. 그것과 연계되어서 좀 더 부정적인 측면, 뭐 아니면 뭐 평가상 난점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제시했던 내용은 네. 일단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시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2024학년도가 되면은 없애겠다라는 것이 일단 정부의 유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블라인드 평가가 가지고 있었던 내용을 이제 대학에서 쭉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여러 항목들의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공정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좀 우려가 생겼고요. 결국은 이런 우려 속에서도 지금까지 쭉 해왔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거 형식적으로 공정성을 너무 강조한 거 아닌가 생각해보면 자기소개서의 기존의 역할이 자기의 그런 노력 과정을 변론하는 서류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서류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학교의 영향력 또는 교사의 그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얼마나 잘 써주는지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너무 커진 거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자기소개서만 없어진 게 아니라 블라인드 소리평가가 도입된 지도 3년이 넘었고 또 올해부터 학종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다양한 학생부 항목이 대입의 미반영이잖아요. 독서, 뭐 수상, 그리고 자율동아리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사실은 매년 그렇지만 올해도 역시 좀 걱정이 많으세요. 근데 이미 성적이랑 학생부는 이제 어느 정도 사실 나왔잖아요. 끽해봐야 창체 활동에서 조금 더 활동하는 거 말고는 올해 고3들이 이제 할 수가 없을 거라고요. 결국 올해 확종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우리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가 되면은 대입전형 자료에서 무엇이 빠진다, 뭐 자기소개서도 없고 그 다음에 창체 활동에서 어떤 것들이 빠진다라는 것이 이미 예고가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결국 우리 학생의 본질의 역량을 또는 본질의 관심사를 보여주기 위한 학생부 기록을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결국 블라인드 평가, 뭐 학생부 축소, 자기소개서 폐지에 따라 가지고 더 중요해지는 것은 학생의 본질의 영역이니까 네. 그 본질의 영역을 잘 평가를 하려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교과 수업이죠. 그렇죠. 수업에서 이 학생이 어떻게 역할을 했고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서류평가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면접에서의 검증이 그만큼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일 강조했던 것들은 교육과정이 학생 맞춤형으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생은 자신의 적성에 맞게끔 선택을 했고 거기에 따른 수업을 충실히 이어졌다라면 그 평가와 기록은 좋았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채특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학교 생활의 중심이 뭐죠? 수업이요. 그렇죠. 204단위 중에서 180단위가 수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엄청 많은 거죠. 그렇죠. 우리 학생이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 그리고 관심사를 충분한 탐구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면 학생부에서 볼 수 있는 영역은 결국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이 학생이 자신의 적성에 맞게끔 어떠한 진로 활동을 했는지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동아리 활동과 자율 활동을 어떤 식으로 가져갔는지를 대학에서는 중요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요? 맞습니다. 모집 단위별 인재상의 내용 자체가 학생의 역량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역량 중심으로 기록된 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더 나아가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보면은 학생의 학업, 잠재, 사회 역량별로 얼마나 우리 학과에, 우리 전공 분야에 부합되는 인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사실은 이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줄여서 세특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3년 내내 지원 학과에 맞춰서 내 관심이 이거야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은 세특 기술은 누구한테든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학생별로 너는 잘했기 때문에 더 잘해주고 너는 못했기 때문에 너는 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세특 기술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접근해야 되니까 일단 기록 자체는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쓰기에 가장 편한 방법이 이 학생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든 과목에서 이 학생들의 그런 관심사 위주로 작성을 해주는 내용들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 학생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할 수 있지 무엇을 제대로 배웠는지 얼마나 잘 배웠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취 기준에 맞춰서 그 성취도도, 성취 수준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그 과목을 제대로 잘 이수했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관심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고 싶은 건 관심만이 아닙니다. 대학이 세특을 통해 뭐 학생의 관심사를 당연히 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해당 교과목의 성취 기준이나 학습 목표에 따라 정말로 잘 성취를 했는지, 그리고 학습 태도, 저는 이 태도도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맞습니다. 학습 태도나 참여 태도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좀 조화롭게 보고 싶은 거죠. 조화롭게 세특을 작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강조한 지가 꽤 됐죠. 그렇죠. 벌써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조화롭게 세특 기술을 작성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낸 이후로 선생님들께서도 열심히 관찰해가지고 이 학생이 정말로 그 수업에서 요구하는 목표에 달성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평가 기준에 또는 성취 수준에 부합하고 있는 학생의 모습을 제대로 작성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학생의 그런 조화로운 세특을 잘 보면서 특히 변별력이 될 만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좀 캐치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서울시립대학교의 입장이고 그 내용은 결국은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의 역량을 잘 설명할 수 있었던 노력과 탐구는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 대학의 평가 방식이다라고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만담 4화에서 뭐 독서를 학생부 여기저기 녹이는 그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기재 내용이 이제 축소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교육 과정, 경쟁이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독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대입 전형 자료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 과정 내용, 그러니까 창체나 수업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속속 다 이제 소프트 랜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경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한 3년 뒤 정도가 되면은 적용받는 교육 과정이 뭐죠? 고교학점제 그렇죠. 2022 대입 맞습니다. 과정. 고교학점제를 의시한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적용되는 것이죠. 네네. 이렇게 이제 교육과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이 교육과정이 다양화되는 하나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현재 허용하고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이제 17주차 중에서 16주차를 수업을 했으면 이제 1주차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융합 수업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탐구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수업량 유연화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탐구하고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신의 그런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데는 분명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학교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탐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면은 이거를 잘 소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것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좋은 평가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학교별로 또는 개인별로 이거는 기재 편차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17주 수업을 다 해야 되는 학교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고요. 16주 안에 다 소화가 돼서 이제 다른 걸 하고, 그건 이제 학교 상황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뭐 유불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개인별 그런 세특을 쓸 수 있는 그런 수업량 유연화 활동이 있다고 해가지고 좋은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이 뭐 학교 현장에서 학교 수업을 통해서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탐구를 좀 열심히 해보시는 것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US 입시만담 6화 자기소개서가 없는 상황에서 서류평가에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또 블라인드 평가와 학생부 대입 미제공 항목의 증가가 평가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